안녕하세요. 박성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특강인데 여러분들 제가 필수 시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법 제43조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죠. 이게 언제 나왔냐면 올해 2월 20일 정도에 나왔습니다. 이따 정확한 날짜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행정소송법 제43조가 어떤 건지, 이게 과연 시험에 나오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3조는요 우리 시험에 최근 10년간 5번 정도 선택지에 등장을 했던 굉장히 빈출되는 조문이에요. 그런데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그 법률 조항은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즉 답이 아예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물론 당장 올해 2월에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뭔가 문제로 출제하기가 조금 까다롭다? 조금 고민된다? 출제위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명확한 건 위헌 결정이 났고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예전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그 내용대로 답을 고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정들이 있었는지, 과연 어떤 사안들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1년도에 서울대학교가 법인으로 전환되게 되었어요. 법인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원래는 국가 공무원이었다가 이제는 서울대라는 법인과 계약을 맺는 그런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게 되는 거죠. 즉 서울대에서 일하는 교직원분들이 공무원이었다가 공무원이 아닌 자의 신분이 되는 걸로 신분의 변동이 굉장히 크게 있는 거죠. 그래서 소속 교직원분들에게 선택지를 뒀습니다. 공무원을 퇴직하고 서울대 교원으로 서울대와 이제 단독으로 계약을 맺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은요, 나는 공무원 신분을 계속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약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 교원을 계속 희망하지 않는다면, 서울대 교원으로 임용되는 걸 희망하지 않는다면 향후 5년간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보유하겠다, 하게 해주겠다라는 선택권을 줬습니다. A 교수, 우리의 주인공 A 교수님은 2번을 선택하셨어요. 뭐니 해도 나는 공무원이 최고지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는 걸 선택을 하셨습니다. 5년 후에 교육부가요 이제 A 교수에 대해서 직권 면직 처분을 했습니다. 직권 면직 처분이라는 거는 이제 교육부 공무원 신분은 잃고 뭐 그 다음에는 서울대와 네가 계약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진행을 하지, 이제 더 이상 공무원으로 인정하진 않겠다. 직권 면직 처분을 하게 된 거죠. 교육부가. A 교수는 직권 면직 처분으로 인해서 교육 공무원의 신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A 교수는 교육부 장관을 픽으로 해서 직권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항고소송이죠.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 취소소송. 직권 면직 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니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소청심사를 거쳤겠죠. 왜냐하면 필요적 행정심판 전취주의니까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니까. 그럼 그거는 여기서 핵심 쟁점은 아니고요. 이 직권 면직 처분 취소 소송이 인용되었습니다. A 교수는 계속해서 공무원 신분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죠. 2019년 9월 달에 A 교수는 대한민국을 픽으로 해서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 교수는 대한민국을 픽으로 하여 이렇게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첫 번째, 이 직권면직 취소 소송은 인용 판결 확정으로 끝난 거예요. 첫 번째 소송은 끝났습니다. 종료, 원고 승소로 종료했고요. 이제 직권 면직 처분이 잘못된 거니까 공무원 신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못 받은 급여 주세요라고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지급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요. 1심 서울행정법원이에요. 미지급급여 청구 소송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당사자 소송입니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고요. A 교수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지급급여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거죠. 이 재판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가 됐네요. 서울행정법원이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뭔가 법률이 좀 이상한데? 라고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행정소송법 43조죠. 자, A 교수가 소장에다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소장에는 급여라는 말은 잘 나오지 않고요. 금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썼겠죠. 아까 전에 보았던 2017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못 받은 미지급 급여가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이다라고 하면 1억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2번인데요. 여기 이런 게 들어갑니다.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써서 소장에 이런 말을 써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가집행. 뭔가 가짜로 집행하는 거죠. 자, 이 가집행이라는 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 강에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인용이 됐습니다. 원고가 승소했어요. 1억 원 지급하라. 원고가 승소를 했으면 이제 대한민국은 이 판결의 결론에 따라서 1억 원을 A에게 줘야 되죠. 하지만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죠? 뭐냐면 항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가 있죠. 재판을 3번까지 받을 수 있는 3심제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1심 판결에 불복을 하면 항소를 제기해서 고등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도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대법원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그렇게 3심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A라는 분은요. 1심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이 1억 원을 받기까지 아직 난관이 많이 남아있죠. 2심, 3심까지 거쳐서 결국에는 이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확정이라는 건 더 이상 불복을 할 수 없게 되어야만 그제서야 대한민국은 A한테 1억 원을 주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소송이 굉장히 길어지죠. 현실적으로 소송은 굉장히 길고 이렇게 3심까지 가는데 뭐 3년, 4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1억 원은 그동안 계속 못 받고 A는 그 1억 원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항을 하나 넣는 겁니다. 소장에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서요. 1심 판결이 확정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한다? 집행법원으로 쪼로로 달려갑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으로 달려가서요. 집행법원에 얘기를 하는 거죠.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대한민국이 저한테 1억 원 줘야 되는 1심 판결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한테 주라고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법원은요. 그래요? 이거 판결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가능한가요?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군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군요 라고 한 다음에 바로 1심 판결문만 가지고도 대한민국한테 집행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집행을 들어간다는 건 1억 원을 A한테 줄 수 있게 뭔가를 경매시키는 거죠. 피고 대한민국의 어떠한 재산을 경매시켜서 A한테 1억 원을 주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가집행이라는 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판결만으로도 이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A는 소장에 이렇게 써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 43조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구를 했어요.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43조에 의해서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법원에서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에 A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만약에 대한민국이 항소하고 상고해서 3심까지 간다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법원이 이걸 살펴보니까 그래? 왜 그러지? 왜 그런 43조 국가한테는 왜 가집행하면 안 되지? 라는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이 좀 이상합니다. 한번 들여봐 주세요. 라고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것을 제청하게 되는 겁니다. 위헌법률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살펴봤어요. 행정소송법 43조를 살펴보니까 그래, 위헌이 맞네. 왜 국가는 가집행하면 안 돼? 국가를 상대로 해서는 왜 가집행 선고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 A 교수 1심에서 이겼으면 대한민국으로부터 1심 판결만 가지고도 일단 1억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국가가 뭔데?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위헌 결정이라는 걸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 위헌 결정. 43조는 위헌 결정이야. 행소법 43조 위헌 결정. 자, 너무너무 중요한 2022년 올해 2월 24일에 헌법재판소가 행정소송법 43조에다가 빨간 줄을 확 그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면요, 어떤 효력이 있냐면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을 보세요. 일단 1항 보시면 법률 위헌 결정하면요, 법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기속한다. 위헌 결정하면 거의 모든 국가기관을 싹 다 기속시키겠다. 위헌 결정의 효력이 어마어마하죠. 다시는 그 법률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헌으로 결정이 되면 그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아예 상실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언제 결정했죠? 2월 24일에 결정했죠. 2월 24일부터 이제 효력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즉 행정소송법 43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 게 행정소송법 43조에 들어있는데요. 얘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 2번을 아예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1심 선고 나와봤자 가집행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갑시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한번 넣어봐도 어차피 법원에서 행정소송법 43조에 의해서 이 청구 취지의 2항 이것은 선고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43조가 살아있을 때는 1심 판결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 인용 판결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집행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효력이 없으니까 이제 1심 판결 가지고도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가를 상대로 가집행 선고를 받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자, 수험 쟁점으로 넘어가야죠. 가장 중요한 건 수험 아닙니까? 당사자 소송에서 문제, 민사집행법상 가집행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집행? 갑자기 가집행? 이게 바로 가집행이었고, 방금 전에 나왔던 43조도 가집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에서 원래 민지법상 가집행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1번 행정소송법에 가집행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8조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의해서 민지법상 규정을 가져와서 쓰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 행소법에는요, 집행정지라는 조문이 존재하고 있어요. 23조 집행정지 조문이 존재하고 있고요. 얘가 바로 가집행과 관련된 조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정지 조문은 당사자 소송에서는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원래는 집행정지 조문이 존재하니까 그렇다면 민지법상 가집행 규정은 가져와서 쓸 수가 없는 게 맞죠. 8조 2항에 의해서 집행정지가 바로 특별한 규정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당사자 소송에서는 집행정지 조문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행소법엔 있지만 당사자 소송에서는 집행정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사자 소송에는 가집행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고 당사자 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집행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가능하지만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국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피고가 국가인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가집행 규정을 준용할 수가 없습니다. 가집행 선고를 할 수가 없어요. 행소법 43조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계속 시험에 출제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제 예외 없어요. 당사자 소송에서는요. 민지법상 가집행 규정 준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국가여도 가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보시면요. 2021년도 작년 문제죠. 행정소송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라고 행소법 4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2022년도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면, 이 선택지가 그대로 나온다면 과연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애매합니다. 어쨌든 이 선택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애매해요. 이제는 애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규정 자체가 없어지게 된 거니까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규정이 이제 없어지게 된 거니까 X라고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게 된 거니까 O라고 해야 되는지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선택지가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43조가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국가 공공단체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리죠.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맞게 되는 겁니다. 국가나 공공단체를 구별하지 않고 이제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국가나 공공단체 누구를 상대로 하든지 간에 43조가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2017년도 문제 보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동그라미 선택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없다라는 것이 행정소송법 43조의 규정이었죠. 그런데 그걸 있다로 바꾸면서 틀린 선택지로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이제는 43조가 효력을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답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는 그런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충분히 올해에도 출제가 가능하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 원래는 맞았죠. 왜냐하면 이 선택지 자체가 행정소송법 43조의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43조가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지는 X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43조 이 조항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됩니다. 올해 2월 24일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해서 이 조항의 효력을 상실시켜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조항은 우리 방금 전에 보셨듯이 기출문제 총 최근 10년 동안 5번 정도 기출이 된 매우 빈출되는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할 수 있다가 되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서 시험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지 하나는 맞추게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특강 중에 좀 역대급으로 빨리 끝난 특강이 될 것 같네요. 43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강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